착한 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일반적으로 착하다 하면은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근데 질문을 살짝 바꿔볼게요. 항상 착한 게 좋은 걸까요? 이거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착한 아이 증후군, 어떤 상황에서나 항상 착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착한 아이 증후군은 착하고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신념이 너무 강한 사람들 을 말하는데요. 어른이 되어서도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착한 사람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본인의 욕구나 소망을 억압하면서 지나치게 노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 법적인 측면은 물론이고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바르게 행동해야 하며 타인에게 조금이라도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인데요. 이게 뭐가 문제냐? 착하고 바르게 살면은 그게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착하고 바르게 사는 것이 좋죠. 하지만 어떤 행동을 하든지 착해야 한다는 신념 때문에 내 행동과 생각이 경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들의 거절을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들이 혹시 나를 버릴까봐 두려워하는 공포에 대한 방어 기제의 일환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착한 아이 강박을 가지고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서 자연스럽지가 않고 또 내적으로 강한 심리적인 불편감을 느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늘 친절하려고 애쓰고 화가 나도 숨기는 경향이 많고 부탁을 잘 거절하지도 못하고 자기 표현도 잘하지 못합니다. 또 자신이 잘못하지 않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먼저 괜히 사과하게 됩니다. 또 조금이라도 규정이나 법, 윤리적 의식을 어기지 않으려고 항상 전전긍긍하고 내가 혹시라도 잘못하지 않았나 계속 불안해합니다. 착한 아이 증후군이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의 착함에 대한 기준치가 상당히 높기 때문입니다. 내로남불이란 말이 있잖아요. 내가 하면은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착한 아이 증후군은 이거의 반대입니다. 내가 하면은 나쁜 짓, 남이 하면은 그래도 괜찮은 짓,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용적인 시선으로 보려고 노력하지만 그게 자기 자신에게는 잘 발휘가 되지 않습니다. 또 평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사람이면은 누구나 한 번쯤은 할 수 있는 실수를 하더라도 그것을 더 크게 받아들이고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들에 대한 과도한 책임감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자책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업무를 처리하다가 누구든지 실수를 저지를 수 있는데 남에게 피해를 줬다는 그 사실 때문에 스스로 자책하는 마음과 타인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는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착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은근히 내면에 화가 많이 쌓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 특성상 착한 면과 분명히 악한 면도 동시에 있을 텐데 이 착한 아이 증후군인 사람들은 부정적인 면 그리고 자신의 어떤 감정의 안 좋은 면들을 남들에게 잘 보여주려고 하지 않거나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거나 표현할 줄 몰라서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의 내면에서 느끼는 것을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으면은 그 스트레스 덩어리들이 일상생활에서의 엉뚱한 부분에서 터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압력 돌소처럼 이렇게 계속 압력을 받으면은 그 스트레스들이 어디론가 분출이 돼야 되는데 항상 타인에게 좋은 모습, 착한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니까 본인 스스로는 터질 것 같은 긴장감과 답답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사람을 보면은 이 내적인 분노가 쉽게 쌓입니다. 내면의 화가 쉽게 생성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나는 남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엄청 부단하게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남들은 그런 거 신경 하나도 안 쓰고 조금씩 피해를 주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면서 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남들이 그 선을 넘어오면은 침해받는 느낌을 쉽게 남들보다 더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축적된 분노는 타인의 별 의미 없는 행동이라든지 긍정적인 의도를 가진 행동마저도 부정적으로 해석해서 착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역설적으로 인간관계가 오히려 안 좋아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어느 정도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너무 착하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제 방법론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자신의 내면의 감정을 관찰하기입니다. 착한 아이 증후군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무엇을 느끼는지 원하는지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정신분석학자 롤로 메이는 성숙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의 감정의 미묘한 차이들을 교향곡의 여러 음처럼 모두 구별하는 능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스로 내면이 불편한 것이 있을 때 그 감정에 대해서 한번 읽어주는 연습을 해주세요. 내 감정, 내가 무엇을 느끼고 원하는지 알아야 그 다음 넥스트 스텝도 가능합니다. 인간으로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감정의 변화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각을 해주세요. 내가 화가 난다.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 짜증이 난다. 다른 사람이 나를 너무 실망시킨다. 내가 이만큼이나 기대했는데 충족을 못 해줘서 너무 좌절스럽다. 이런 식으로 내가 느낄 수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이 있을 텐데 그것이 절대 나쁘거나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본인의 감정에 대해서 정당성을 실어주세요. 자, 두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자기 주장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이 착한 아이 증후군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라든지 선생님의 말 잘 듣는 아이, 착한 아이가 되는 방법은 잘 배웠지만 스스로의 욕구를 충족하는 방법은 배우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자기 희생이 필요한 부분인데 다른 사람들이 무언가를 해주기를 원할 때는 그것을 분명하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노력을 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 순응하기보다는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한테 더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다른 사람의 느낌과 기분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도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이지만 너무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또 반드시 부작용이 뒤탈이 생기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욕구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나의 욕구를 편하게 말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했었던, 느꼈었던 분명하지 않은 욕구들을 구체화시켜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의견을 말해보는 연습을 해보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두 가지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주기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마음은 착한 마음과 나쁜 마음입니다. 사람이라면은 착한 마음도 있는 동시에 나쁜 마음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쁜 마음을 억제하고 착한 마음으로만 살려고 하면은 오히려 가끔씩 나쁜 마음들이 이렇게 불쑥불쑥 튀어나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 정도면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 아니어도 돼. 괜찮은 사람만 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스스로를 항상 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괴롭히지 마세요. 세상에 완벽한 선한 사람, 완벽한 선함이란 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이 아니고서야 뭐 어떻게 완벽한 선함이 있겠습니까? 이 신이 창조한 이 세계에서도 물론 무신론자 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겠지만 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칠 때 신도 이 세상을 완벽하게 만들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악함도 있을 수가 있다. 이 부분을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줄 필요는 없다. 다만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것 그리고 나쁜 행동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괜찮다라고 스스로에게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